안녕하세요, 미상입니다. 오늘은 이제서야 진행하게 된 플렉슬 기초 가이드 영상입니다. 삼성노트 가이드 영상을 만들고 굉장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뒤늦게 영상을 만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삼성노트 영상과 마찬가지로 자잘한 설정 하나하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에 따라 정말 쓸데없이 느껴지는 것도 설명하는 영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타임라인을 넘어다니면서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플렉슬에 대해 정말 모르겠어서 사용하는데 뭔가 놓치는 게 있을까 불안하신 분들은 설명서를 정독하듯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찬찬히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완벽한 설명은 아니다 보니까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틀린 정보를 제공했다면 댓글로 꼭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혹은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서 플렉스를 사용 시 자신만 아는 꿀팁 같은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렉슬은 원래는 iOS에만 존재하던 필기앱이었습니다. 그러다 필기앱이 부족한 안드로이드 진영에 혜성같이 등장했던 필기앱이 바로 플렉슬입니다. 출시 당시에는 삼성노트에 비해서 필기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PDF 필기 시 삼성노트 특유의 흐릿한 PDF보다는 플렉슬이 훨씬 또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또 팝업 노트, 발체, 주석을 남기고 모아볼 수 있는 등 플렉슬만의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삼성노트가 모자란 부분을 플렉슬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도 삼성노트와 그리고 플렉슬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렉슬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만 일부 기능이 제한된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인앱 결제로 플렉슬 유료 버전을 구매해야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렉슬에서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탠다드, 두 번째는 다이어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둘을 합쳐서 구매하는 스페셜 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고 우선 무료 버전에서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폴더 개수는 최대 5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시에는 워터마크가 문서의 상하단에 표시됩니다. PDF끼리의 병합, 그리고 PDF 내 페이지 생성, 삭제, 이동, 복사 등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커버와 속지는 기본 노트 커버와 그리고 무지 노트 템플릿만 제공합니다. 또 펜의 경우는 10종류의 펜 색상을 지원하고 슬롯은 총 4개를 지원합니다. 팝업 노트, 북마크 탭과 주석 탭, 검색 등의 다양한 편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노트를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갤럭시 탭에서는 플렉슬의 무료 버전은 사실 그다지 사용할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 것이라면 유료 버전인 스탠다드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렉슬 유료 버전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왼쪽 하단에 이 상점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총 4가지 항목이 뜹니다. 앞서 말했던 3가지 항목이 여기 떠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선 스탠다드는 말 그대로 플렉슬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무료 버전에서 제한되었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구매하면 됩니다. 가격은 현재 여기 나와있진 않지만 9,900원입니다. 그 다음은 다이어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플렉슬에서 만든 다이어리 템플릿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다이어리 자체의 완성도는 꽤나 높습니다. 다양한 속지 템플릿이 있고 하이퍼링크나 스티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게다가 굿노트 다이어리 형식 등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개인이 만든 다양한 다이어리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굳이 필요 없다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격은 13,000원입니다. 그 외에 이런 일반적인 다이어리가 아닌 캐릭터 다이어리도 출시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콜라보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다이어리보다는 조금 비싼 16,800원인데요. 현재는 헬로키티 다이어리, 그리고 마이 멜로디 앤 쿠로미 2022 다이어리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표지 및 속지 그리고 스티커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캐릭터의 팬이고 그리고 완성도 있는 다이어리를 정말 예쁘게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또 따로 다이어리 템플릿을 찾아서 다운받는 게 귀찮으시다면 이와 같이 1년 동안 쓸 다이어리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무료 샘플이 제공되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페셜 팩입니다. 저는 정식 출시 당시 이 항목으로 구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안드로이드라는 필기의 불모지에 앱을 내준 플렉슬 팀에게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도네이션 개념으로 다이어리 제품도 함께 제공하는 이 팩을 구매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 뿐만이 아니라 기본 다이어리도 함께 구매하고자 한다면 이걸로 한 번에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구매 복원 항목입니다. 만약 새 태블릿에 플렉스를 깔았거나 앱을 지웠다가 새로 깔았을 때 예전에 구매했던 내역이 뜨지 않고 무료 버전으로만 뜬다면 이렇게 구매 복원 버튼을 눌러서 유료 버전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설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화면 기준 좌하단에 있는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플렉슬 앱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화나 게임으로 치면 엔딩 크레딧과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홈페이지는 공식 팜플렛 같은 느낌이라서 들어가도 별로 도움이 될 일은 없지만 요 두 번째 있는 플렉슬 블로그의 경우는 꽤나 유용한 정보나 업데이트 내역이 있기 때문에 종종 방문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포트 페이지도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렉슬 측에서 제공하는 FAQ 자주 묻는 질문 칸이라고 보면 됩니다. 페이지 디자인은 노션에서 약간 작성한 느낌이 들고 오류 및 버그 신고, 문의 및 기능 요청도 가능하고 이런 사용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도 꽤나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입니다. 캐시 지우기에서는 따로 설정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서 플렉슬 앱 내에서 캐시 데이터를 지울 수 있습니다. 캐시 데이터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빠르게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 앱 자체에서 임시로 미리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지운다고 해도 실제 데이터나 실사용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태블릿을 사용하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면 이 캐시 데이터 삭제를 종종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밑은 화면 잠금 방지입니다. 이는 플렉슬 앱을 사용할 때 화면을 건드리지 않아서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켜지 않으면은 기존의 태블릿에서 설정한 1분, 2분, 5분 이런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화면이 꺼지기 때문에 플렉스를 통해서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면은 웬만하면 켜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처럼 화면이 자동으로 꺼져서 배터리를 아끼고 싶다면 꺼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플렉슬에서 PDF나 노트를 켰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문서를 볼 것인지, 제스처나 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 곳으로 일부 설정은 문서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즉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문서 내에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내에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토글키처럼 생긴 걸 눌러주면 됩니다. 우선 제일 위에 스크롤 방향입니다. 스크롤 방향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서를 가로, 세로 둘 중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넘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로 모드의 경우는 연결된 페이지를 한글 문서 내리듯이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가로의 경우는 연결된 페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단일 페이지로 넘기듯이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총 2가지 문서의 스크롤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렉슬만의 독특한 특징이 돋보이는데 바로 팝업 문서의 스크롤 방향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배경 문서를 설정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배경에 펼쳐져 있는 문서를 가로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세로로 스크롤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팝업 문서는 기본 문서를 연 상태에서 세 손가락 제스처로 팝업해서 띄울 수 있는 문서의 스크롤 방향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팝업 문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이 배경 문서와 그리고 팝업 문서를 가로, 세로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 보기입니다. 여기서는 문서의 페이지를 띄우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일 페이지, 그리고 2페이지, 그리고 4페이지 띄우기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단일 페이지를 선호하는데 논문이나 기타 자료를 양쪽 페이지를 모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눈에 참고할 때 이렇게 2페이지나 혹은 4페이지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 다음은 한 페이지 넘기기입니다. 이 한 페이지 넘기기의 경우에는 가로 넘기기 설정에 2페이지 보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기능을 켜지 않으면은 2페이지가 이렇게 묶음으로 넘어가는 반면에 이렇게 이 기능을 켜면은
가장 앞에 있는 한 페이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바뀝니다. 내 페이지의 경우는 이렇게 넘기면 전체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로 스크롤의 경우는 사실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 보기, 페이지 보기의 방식은 개인의 문서 보는 방법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서 색상입니다. 이는 강제로 문서의 색상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총 4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앞에는 원본을 유지하는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은 흑백을 반전시켜주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흑백만 반전시켜주고 색깔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색깔을 유지해줍니다. 그 다음 선택지는 모든 색상을 흑백에 가깝게 바꿔주는 선택지입니다. 색깔이 있는 부분도 모두 흑백 프린트에서 뽑은 듯이 흑백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은 노란색 필터를 끼워주는 선택지입니다. 이는 색깔을 바꾼다기보다는 그냥 화면 전체에 블루라이트 필터를 끼우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은 읽기 설정입니다. 문서를 켰을 때 뜨는 상태바, 내비게이션바, 주석 아이콘 등에 대한 설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상태바는 화면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화면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가기 키가 숨어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참조 링크입니다. 이 기능은 이렇게 팝업 노트를 끼워서 이 부분을 발췌했을 경우에 뜨는 이 아이콘을 켤지 말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본 문서에서 팝업 문서로 발췌했을 때 그 부분으로 바로 찾아서 넘어갈 수 있는 이 아이콘을 끄고 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설정을 끄면은 이 아이콘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는 웬만하면 켜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중에 너무 화면을 가려서 불편하다 싶을 때는 이 기능을 꺼주면 됩니다. 이 발췌 기능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석 마커 표시입니다. 이는 이렇게 형광펜을 칠할 경우 나타나는 옆에 이 아이콘을 꺼줄지 말지 설정하는 칸입니다. 이 아이콘의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옆에 목록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걸 눌러서도 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면에 있어서 거슬린다 싶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켜지 않아도 딱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설정은 펜 도구 설정입니다. 이는 설정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읽기 설정이 2개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오류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펜 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서로 돌아와서 여기 펜 설정에 보시면은 더 세밀한 펜 굵기, 그리고 직선 각도 보정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우선 위에 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더 세밀한 펜 굵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압력을 조금 더 세밀하게 포착하는 듯 합니다. 만 저는 악필인데다가 이런 거 둔감해서 잘 구분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켜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끄고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또 켜고 한번 써보시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끄고, 만년필이 필압을 지원하기 때문에 만년필으로 한번 써보면 그렇게 막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데 조금 더 얇은 부분이 더 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끄고 써보고 켜고 써보시면서 그냥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선 각도 보정입니다. 이걸 켤 경우 직선을 이렇게 그린 뒤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때 수평 수직에 딱 달라붙게, 이렇게 딱 달라붙게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이핑된 글씨 줄에 딱 맞게 직선을 그릴 일이 있다면 이렇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수평 수직에서 살짝 떨어진 직선을 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딱 수평이나 수직에 딱 맞는 선을 그릴 필요가 없다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은 제스처입니다. 플렉슬에서는 다양한 제스처를 지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제스처뿐만 아니라 펜으로 하는 제스처도 존재합니다. 우선 이런 설정에 앞서서 제스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굿노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기본 설정에서는 2손가락을 스와이프해서 페이지를 넘기기 및 이동하기, 이렇게 이동하기, 그리고 2손가락을 오므리기와 벌리기를 통해 페이지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손가락으로 2번 탭해서 뒤로 가기,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2번 탭해서 다시 실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펜을 쓰다가 잘못됐을 경우 S펜을 눌러서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간단히 손가락 탭을 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렉슬의 킬러 기능인 팝업 노트 사용 제스처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손가락 제스처를 대부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세 손가락을 쓸어 올리면 팝업 노트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리면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노트의 위치 변경은 세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옮기면 됩니다. 이 노트 내부의 조작은 기본 문서의 조작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2손가락으로 확대 축소 가능하고 2손가락으로 넘기거나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 자체, 이 팝업 노트 자체 크기를 줄이거나 확대할 때는 세 손가락을 벌리거나 오므려서 크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팝업으로 띄우고 싶은 문서를 꾹 눌러서 아래로 끌면 이렇게 딴 문서를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 펜 툴 밑에 있는 문서 탭의 경우는 우상단에 있는 V를 눌러서 숨기거나 아니면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꺼두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 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필기를 하신다면 이 문서 탭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와 관련된 제스처입니다. 이 텍스트를 길게 누른 뒤 손가락으로 끌면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부분에 까만 밑줄, 형광펜 등을 색칠할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의 경우는 우상단에서 보시면 이렇게 각각 따로 밑줄, 형광펜, 그리고 색이 다른 형광펜 이렇게 각각 따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류의 주석만 모아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 뜨는 아이콘 중에 이렇게 세 번째 부분의 아이콘은 복사를 할 수 있는 아이콘이고 그 옆에는 북마크를 지정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개요를 지정하는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가 선택한 이 부분을 문서 내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콘입니다. 이제 손 제스처 다음으로 펜을 활용한 제스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펜을 제스처로 활용하려면 펜 모드가 아닌 제스처 모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여기 상단에 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휘갈긴 모습의 아이콘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펜으로 이렇게 텍스트 밑을 줄 끄으면 손으로 꾹 눌러서 텍스트를 선택한 것처럼 주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창을 띄워줍니다. 한 곳에 밑줄을 끄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밑줄을 끄으면 이렇게 동시에 주석을 달 수 있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하나의 주석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주석으로 인식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면 그 단어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줄을 한 번에 선택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에 괄호 표시를 하면은 그 문단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단 선택의 경우는 우측에 괄호 표시 외에도 동그라미를 해서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형광펜, 북마크, 아니면 줄긋기, 개요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재밌는 발체 기능도 플렉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 손가락을 활용해서 팝업 노트를 켜줍니다. 그리고 발체하고 싶은 텍스트를 손으로든 혹은 펜으로든 선택해줍니다. 저는 이 문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손가락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옮기면 끝입니다. 이렇게 옮겨진 거는 링크를 통해 연결이 되고 또 이 텍스트의 경우는 꾹 눌러서 이거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텍스트 부분 이외에도 이런 그림과 같은 거를 발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펜으로 니은 혹은 기역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원하는 크기에 따라 조절을 한 뒤에 이거를 끌어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외에도 그림이나 아니면 표 혹은 이 글자로 바꾸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텍스트 채로 이렇게 끌어다가 발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체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할 참조 링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팝업 노트를 내리고
이 링크 아이콘을 누르면은 팝업 노트를 알아서 띄우거나, 혹은 제가 다른 페이지에 있으면서 이 팝업 노트를 어디서 발췌했는지 궁금하다면 이 아이콘을 눌러서 원래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 참조 링크를 웬만하면 켜놓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스처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주석 포함 이미지 캡처 설정은 켰을 때 필기한 부분이나 형광펜으로 그은 부분도 함께 캡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제가 형광펜을 그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이 설정을 켠 채로 발췌를 하면은 이렇게 형광펜도 함께 캡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만 이 설정을 껐을 경우 이 부분을 발췌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무조건 흐릿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화질구지로 이미지 캡처하는 것보다는 그냥 켜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켜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걸 껐을 경우 이렇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댓글로 남겨줄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뒤로 가기 버튼 무시하기입니다. 이는 잘못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잘못 스와이프해서 문서가 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걸 켜면은 이걸 뒤로 가기 모드를 해도 비활성화가 됐다면서 아무리 해도 나갈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켤 경우 문서 밖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그만한 버튼을 누르는 게 좀 싫어서 그냥 이 뒤로 가기 버튼 무시하기를 꺼놓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기 모드 롱터치입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켤 경우 필기 모드에서 이렇게 꾹 눌러서 유지하면 직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능을 끌 경우 이렇게 직선을 긋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직선으로 바꿔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기능을 켜주는 게 사용하는데 편할 듯 합니다. 그 다음은 한 손가락 패닝입니다. 이것을 켜면 한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거나 화면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휘갈김 모드의 제스처 모드일 때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절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의 경우는 이 펜 모드에 들어갔을 때 한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위아래로 넘길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끄면은 한 손가락으로는 넘길 수 없고 두 손가락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러스 사용은 S펜을 쓰려고 플렉스를 산 사람에게 왜 묻나? 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이렇게 끈다라고 해도 문서에 펜을 이렇게 쓰면은 자동으로 다시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신경 쓸 필요 없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펜 입력 감도 사용입니다. 이는 만년필과 같은 펜을 사용했을 때 압력에 따라 선의 굵고 얇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정입니다. 이 기능을 끌 경우 이렇게 약하게 누르나 아니면 세게 누르나 굵기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만년필을 약하게 누르는 것과 세게 누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선호해서 켜놓습니다.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둥글둥글하게 예쁜 필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은 백업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백업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백업은 지원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지원합니다. 이 백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백업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노트와 폴더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문서를 누르면 전체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업을 누르면은 파일 형식은 .flex이고 여기 하단에서 원하는 곳에 백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요 아래쪽에 있는 복원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복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플렉스 앱에 오류가 있어서 이걸 지우고 다시 깔아야 하는 경우에 이 백업 및 복원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혹은 어느 순간 태블릿의 데이터가 날아갈까봐 혹은 태블릿이 고장나서 못 쓸까봐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이 필기 노트들의 백업 데이터를 외장 하드나 SSD에 따로 보관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굿노트처럼 아이클라우드나 이런데 자동으로 백업되지 않는 기능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은 오디오, 녹음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오디오 녹음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노트와 굿노트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녹음 재생 시 그 당시에 기록했던 필기의 흔적 혹은 타임라인 이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녹음 탭을 켠 상태에서 필기를 터치하면 그 필기를 할 때 당시 녹음된 부분을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 또한 문서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 내에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녹음 탭을 한번 누르고 녹음을 정지하면은 이렇게 이 체크 표시가 생깁니다. 이 체크 표시를 누르고 여기에 톱니바퀴, 목록에 톱니바퀴 있는 걸 누르고 여기 설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다중문서 주석 동기화의 경우에는 녹음 중 다른 탭 문서에 가서도 필기를 하는 경우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녹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다만 이는 뒤로 가기로 문서를 나갈 때는 꺼지고 문서 탭 표시하기를 켠 상태에서 문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만 꺼지지 않고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문서 탭 숨기기를 하셨다면 이 설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끈다고 해도 크게 막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켜주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그 다음 재생 중 주석 동기화는 녹음할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필기나 메모를 할 경우 다음에 그 부분을 재생할 때에도 추가로 남긴 필기와 메모도 함께 동기화돼서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생될 경우에는 제가 어느 부분을 필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필기를 추가했을 경우 앞에 설정이 켜져 있다면은 이 부분도 함께 재생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 중에 필기하는 것도 함께 재생이 되는 설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끈다고 해도 크게 영향이 있는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켜주시는 걸 추천하되 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꺼도 크게 상관없을 듯 합니다. 그 다음은 주석 함께 재생입니다. 이 기능을 켜면 제가 녹음할 때 어떤 부분에 어떤 필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이걸 켜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을 끈다고 해도 필기한 부분을 터치하면 필기한 순간을 재생해주는 기능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끄셔도 크게 무방할 듯 합니다. 그 외에는 여기서 재생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피드백입니다. 이건 뭐 플렉스에서 버그를 발견했거나 혹은 불편해서 꼭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메일 쓰기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내겠다 하면은 바로 메일로 연결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험실 기능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서 목록 복원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서 정확히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기능이 뭐 하는 기능인지 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서 다른 분들께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PDF 불러오기입니다. PDF 주석을 편집 가능한 형태로 가져오기인데 플렉스 형식으로 변환해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가져올 때의 요소를 아래의 불러오기 요소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모두 켜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플렉스의 가장 메인이 되는 화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플렉스에 딱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크게 이 왼쪽 부분과 그리고 오른쪽 부분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부분을 위에서부터 소개를 하자면 여기 이 부분 검색 부분은 PDF나 노트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다만 문서를 넣은 폴더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또 제목을 기준으로 검색할 뿐 내부의 텍스트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칸은 오른쪽 부분에 뜰 정보를 문서나 휴지통으로 바꾸거나 혹은 문서를 불러올 수 있는 파일 앱을 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무조건 문서로 뜨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아래 휴지통을 누르면 삭제한 파일이 들어가 있는 휴지통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플렉스에서는 노트나 PDF 삭제 시 바로 삭제가 되지 않고 이 휴지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만 이 휴지통 비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와서 한 번 더 삭제를 해야 완전 삭제가 되는 듯 합니다. 이 우측 상단의 아이콘은 순서대로 이 모든 파일 복원하기, 그리고 모든 파일 완전 삭제하기, 그리고 다중 선택하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다중 선택 아이콘을 통해서 원하는 파일들을 선택해서 다중으로 복원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별 파일을 복원하거나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 개별 파일 옆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눌러서 복원 혹은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서에서는 약간 설정이 바뀌는데, 문서에서 개별 폴더를 눌러서 체크를 누를 경우 노트 설정을 변경하거나, 노트 설정 변경은 이렇게 속지를 바꾸거나 표지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고, 노트 설정을 변경하거나 혹은 이걸 복제, 그리고 이동, 그리고 삭제, 그리고 공유, 그러니까 내보내기,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 옵션의 경우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기와 같은 주석을 PDF 내에 병합해서 내보내서 내보낸 뒤에는 수정을 할 수 없는 PDF로 만들어서 내보낸 형식,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석을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후자의 방식으로 내보내더라도 삼성노트에서는 이렇게 수정한 주석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휴지통 아래 파일을 선택하시면 안드로이드 파일 탐색기가 켜지고, 여기서는 삼성 파일 탐색기를 선택하시거나, 그러니까 내 파일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원드라이브 같은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 파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중으로 선택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서 휴지통 파일 그 아래에는 최근에 열었던 목록을 띄워주는 칸이 존재합니다. 최근 목록 아래에 최근 목록 모두 보기를 선택하면은 열었던 순서에 따라 파일을 오른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즐겨찾기를 누르면은 이 최근 목록 대신 즐겨찾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만, 플렉스를 껐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즐겨찾기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최근 목록으로 돌아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목록 아래에 이 세 가지 아이콘,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톱니 바퀴는 설정,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는 플렉슬 지원 및 도움말, 그리고 그 옆에는 플렉슬 유료 버전을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서와 폴더가 있는 오른쪽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우상단에 있는 이 체크는 폴더나 문서를 다중으로 선택하여서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폴더든 문서든 하나만 선택했을 경우 이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다중 선택했을 경우는 이 폴더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이동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문서를 다중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PDF를 병합하거나 혹은 복제, 이동, 공유, 삭제가 가능합니다. PDF의 병합의 경우는 기존의 파일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파일로 PDF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병합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체크에서 한 칸 내려가면 정렬과 그리고 보기 모드를 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정렬로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순으로 배치가 가능하거나 혹은 편집에 따라서 배치도 가능하고, 언제 생성되었는지에 따라 배치도 가능하며 파일 크기에 따라서 정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보기 모드입니다. 총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 지금처럼 아이콘 크게 보기 기능, 그러니까 표지를 크게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폴더명을 길게 볼 수 있는 기능, 이렇게 총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이는 호불호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 가운데 있는 거는 원하는 부류만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리고 PDF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노트만 모아 볼 수 있는 설정. 이는 필요에 따라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하단에는 새로운 폴더, 노트, 그리고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 새 폴더의 경우는 총 9가지 색깔을 지원합니다. 모두 연한 파스텔 톤으로 적용되어서 색깔 자체는 꽤나 마음에 듭니다. 원하는 이름을 넣고 폴더를 만들면 됩니다. 폴더 내부에 폴더를 만들 수 있어서 과목이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서 필기 및 PDF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개까지 만들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빠른 노트의 경우는 별도의 설정 없이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노트의 속지를 가진 이름 없는 노트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노트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새 노트입니다. 새 노트에서는 표지와 속지, 그리고 이름을 정해서 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지는 투명부터 이 색깔이 있는 그림까지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얼핏 봐도 꽤나 많은 속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하는 표지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표지를 투명으로 설정한 뒤 가장 앞 페이지에 원하는 사진을 추가하면 어찌저찌 만들 수 있긴 한데 이 원하는 표지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속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랑, 검정, 흰색 이 세 가지 속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로를 기본으로 하는 노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속지를 소개하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무지, 그리고 줄, 방안, 접노트 등을 지원하고 반반 노트 이런 것도 지원하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A7 사이즈의 속지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여러분들이 저처럼 다이어리 템플릿을 샀다면 여기서 다이어리 속지 템플릿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일은 왼쪽에서 파일을 선택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안드로이드 파일 탐색기를 켜주고 그 다음에는 내 파일이나 아니면 원드라이브 등 가져오고 싶은 곳에서 PDF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올 때는 삼성노트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파일은 건드리지 않고 플렉스를 내부로 복사해서 불러오는 형식인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인노트 화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노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정해서 내비게이션 창과 그리고 이 상태 창을 껐다면은 이 삼성 노트에 비해서 훨씬 시원시원한 노트 부분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 부분 바로 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문서 탭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어보았던 문서들이 자동으로 오른쪽에 쌓이면서 이렇게 다른 탭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이렇게 다른 노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탭을 끄는 방법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체크 부분을 눌러서 문서 탭 숨기기 를 통해서 모두 숨기거나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다른 탭 닫기는 현재 펴져 있는 탭 빼고 모든 나머지 탭을 한 번에 닫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 탭 위에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아이콘들이 있는 기능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이거는 문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뒤로 가기 아이콘입니다. 그 옆은 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이걸 누르면은 현재 문서나 혹은 왼쪽에서 다른 문서들의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페이지를 꾹 누르거나 혹은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체크를 눌러서 다중 페이지를 선택한 뒤에 이거를 드래그 하면은 순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순서를 바꾸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내에서, 그러니까 PDF 파일 내에서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문서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문서로 옮길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한 뒤에 놓는다고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일단 드래그를 해서 기다렸다가 이 페이지가 바뀐 뒤에 놓으면은 문서 탭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선택을 할 경우 우측 상단에 이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복제하거나 복사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만 되는 게 아니라 다중으로 선택했을 때도 이 이동, 복제, 복사, 삭제 그리고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 문서 관리자 옆에 아이콘은 팝업 노트를 띄우거나 혹은 팝업 노트를 내리는 기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 손가락으로 올리고 내리는 걸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쓰지는 않는 버튼입니다. 자, 여기서 쭉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 3곱하기3 큐브 모양으로 된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통해 상단 탭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정보를 띄워주는 문서 탭 이런 거 모든 정보를 띄워주는 현재 레이아웃이 있고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상단 기능 탭의 빈 공간을 날려서
더욱 꽉 찬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레이아웃이 존재합니다.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펜툴에 담기는 펜 개수도 줄이고 녹음 아이콘도 없앤 거의 완전 필요한 기능만 남긴 레이아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 놓이는 펜과 형광펜은 제일 앞쪽에 놓인 한 종류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썼던 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썼던 형광펜이 여기 하나씩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변경 툴 옆에 있는 것은 펜 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그 옆으로 가면 우리가 녹음 설정을 했을 때 켰었던 마이크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처음 누르면은 바로 녹음이 진행이 되고 이 한번 녹음을 진행한 상태면은 옆에 이 체크 녹음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는 체크가 생깁니다. 이것을 누르면 녹음과 관련된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녹음된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체크를 표시하면 최소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생 외에도 10초 뒤로 가기나 아니면은 앞으로 당기기가 가능합니다. 또 한 번에 녹음하지 않고 여러 번 끊어서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한 파일처럼 이어서 재생을 시켜줍니다. 이 두 개, 지금 현재는 두 개의 녹음 파일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절부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두 번째 파일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녹음 아이콘을 눌러서 현재까지 녹음한 파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눌러서 다중 선택해서 공유하거나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속도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면 앞서 설정해서 바꿀 수 있었던 녹음과 관련된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 아이콘 옆에 이 휘갈긴 아이콘은 누르면 재생되고 있는 순간에 필기했던 부분을 가리켜주는 아이콘입니다. 예를 들면은 녹음한 파일을 듣고 있는데 현재 어디에 필기했는지를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바로 어디서 필기를 했는지 찾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다른 페이지가 켜져 있어도 바로 페이지를 넘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 아이콘 옆에 있는 돋보기는 문서 내에 검색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필기 검색이 가능한 삼성 노트와는 달리 타이핑된 글자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래부터 글자로 인식되는 것 외에 텍스트 박스에 썼던 글자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처럼 생긴 아이콘은 앞서 3.3에서 설정을 할 때 문서 내에서 하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콘입니다. 문서와 관련해서 설정을 바꿔야 할 때 굳이 문서 밖으로 나와서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넣은 건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콘은 다양한 목록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아이콘입니다. 켜자마자 뜨는 창은 페이지 탐색 아이콘으로 전체 페이지를 이렇게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만 왼쪽 상단 아이콘을 눌렀을 때와는 다르게 수정 및 삭제, 페이지 이동 등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창은 개요 목록입니다. 아래에 개요 추가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론 이렇게 해서 이걸 1페이지로 설정을 하면은 이런 문서를 전체를 둘러보지 않아도 미리 정해놓은 이 개요를 선택해서 이 부분이 서론이 시작되는구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본론을 눌러서 이 부분이 본론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마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줄을 그어서 만들었던 북마크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다른 부분에 있는 북마크도 이렇게 기록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북마크로 기록해서 바로바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은 주석 창입니다. 여기서는 텍스트에 남긴 형광펜, 밑줄 등을 모아서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통해 추가한 텍스트, 그리고 팝업 노트를 통해 발췌한 링크도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자동으로 이동해주기 때문에 급하게 내가 어디 부분에 형광펜을 남겼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해서 기록을 해놨는지를 바로 넘어갈 때, 바로 찾을 때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필기에서 가장 중요한 펜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플렉슬에서 펜툴은 이 현재 이 상태인 일반 펜 모드와 그리고 앞에서 몇 번 사용했던 제스처 모드, 이 총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가장 앞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을 선택하면 필기 모드와 제스처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펜의 종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펜의 종류에는 볼펜, 만년필, 둥근 형광펜, 각진 형광펜 총 4개가 있습니다.
새로운 펜을 추가할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볼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볼펜은 필압과 관계없이 일정한 두께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호에 따라서 이 펜 두께를 정해주시면 되고, 그 아래 직선 그리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안 켜셔도 됩니다. 이거를 켜면은 줄을 끈 채로 유지하지 않아도 무조건 직선만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직선을 그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만 그을 때 쓰는 기능이고, 그 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직선 그리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 종류에는 이어진 줄선, 그리고 점선, 그리고 더 세밀한 동그란 점선,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하시고 싶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 종류를 선택했다면 밑에 기본 색상을 통해서 색상을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색상 중에서 원하는 색을 골라서 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번 넘기면 이렇게 스탠다드 색상이라고 해서 명도에 따른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도 원하는 색이 없다면 한 칸 더 넘겨서 이렇게 RGB 값으로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 있는 헥스 코드를, 그러니까 색상 코드를 넣어서 색깔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이때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원래 있던 색상,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내가 만들고 있는 색상,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색상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 전에는 어떤 색을 썼지 이런 걸 참고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삼성노트와는 다르게 색상 스포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만년필입니다. 만년필은 일정한 두께가 아니라 넣는 필압에 따라 다른 두께가 나오는 펜입니다. 다만 굿노트처럼 세밀함 정도나 아니면 민감도를 정하는 옵션은 없습니다. 덜 민감하게 할 건지 아니면 더 민감하게 할 건지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설정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께가 바뀌는 게 조금 더 글씨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주로 만년필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형광펜입니다. 형광펜에는 이렇게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는 둥근 형광펜, 그리고 요 끝부분을 네모나게 처리하는 네모난 형광펜이 있습니다. 둥근 걸 쓰든지 아니면 각진 걸 쓰는지 이거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또 만약에 이런 선을 그을 때 나는 좀 삐뚤빼뚤한 게 싫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직선 그리기를 켜서 이런 식으로 똑바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직선 그리기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형광펜의 경우는 이 잉크 불투명도를 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나 원하는 색상에 따라서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잉크 불투명도가 높으면은 둥근 만년필의 경우에는 약간 빨간 펜 색연필처럼 나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펜을 여러 개 추가하셨다면 펜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펜의 개수는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주요 사용하는 펜툴 옆에를 보면은 이 지우개 버튼이 있습니다. 지우개 설정에 들어가 보면 지우개 두께를 설정할 수 있고, 펜만 지울 것인지 아니면 형광펜만 지울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지울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페이지 지우기에서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를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전 도구 자동 선택을 켜면은 내가 이렇게 쓰다가 예를 들면 지울 것 이렇게 쓰다가 지우개를 선택했을 때 이거를 지우고 펜을 떼면 알아서 다시 펜으로 돌아오는 기능입니다. 근데 보통 사용하는 사람들은 S펜의 버튼을 사용해서 지우기 때문에 굳이 켜도 상관없고 꺼도 상관없는 기능인 듯 합니다. 그래도 쓸 때가 있다면 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옆은 직각자입니다. 이 그리는 모든 선을 직선으로 바꿔줍니다. 곡선을 이렇게 그어도 직선으로 만들어주고, 조금 더 각이 있는 것도 무조건 각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형을 그리면 알아서 도형으로 바꿔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다리꼴을 그릴 때
왠지 모르겠는데 제 사다리꼴은 사다리꼴로 인식을 안 하는지 성공률이 좀 낮더라고요. 삼각형으로 바꾸거나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도형을 그릴 때 조금 더 또렷하게 도형 보정이 필요할 때 이걸 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텍스트 박스입니다. 이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빈 공간을 누르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서 원하는 텍스트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1씩 더하거나 뺄 수 있고, 가운데를 누르면은 어느 정도의 배열이라고 하죠. 한 2에서 갑자기 6, 그리고 12, 24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듬성듬성 그냥 크게 키울 때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이 색상의 경우도 RGB 값을 넣거나 다양한 스탠다드 색상에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입력한 거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입력을 꾹 누르면은 이렇게 텍스트 창이 선택이 되고, 뭐 크기를 줄여서 배치를 바꾸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가운데 복사를 눌러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삭제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위치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박스 옆에 있는 거는 이미지 첨부입니다. 이미지 첨부를 통해서는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첨부하고 크기를 알아서 줄이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의 경우는 선택을 하면은 사진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진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그 이외에 이미지를 꾹 누르면 이미지를 클립보드에 복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삭제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비율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텍스트 박스나 그리고 이미지의 경우는 이 오른쪽에 목록을 눌러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텍스트도 따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미지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페이지에 있다가 이렇게 누르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이미지 옆에 있는 이거는 올가미 툴입니다. 이 올가미 툴 같은 경우에는 올가미 툴을 한 번 더 누르면은 펜만 선택할 것인지, 형광펜 선택할 것인지, 이미지 선택할 것인지, 텍스트 선택할 것인지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설정을 끄고 켜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일단 다 켜서 이렇게 이것도 쉽게 선택하고, 이외만 선택하고 텍스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펜으로 필기된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진 색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펜 두께를 바꾸거나, 잉크 불투명도, 이거는 형광펜에만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잉크 불투명도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더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일부분만 잘라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조금 자그마한 동그라미만 그려도 획 단위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다중 선택해서 비율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색상을 한꺼번에 다 바꾸거나, 아니면 펜 두께를 다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간단하게 플렉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플렉스를 막 유로 버전으로 구매하고 나서 약 한 달간은 플렉스 다이어리 템플릿을 활용해서 다이어리를 쓰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둔감한 저도 눈치챌 만큼 펜 지연이 크게 느껴져서 조금 불편했지만, 지금은 업데이트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둔감해진 것인지 현재는 이 펜의 지연율이 크게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다이어리를 쓰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왜 삼성노트가 아니라 플렉스를 다이어리 쓰기에 활용을 했냐면, 보통 다이어리는 템플릿 PDF를 불러와서 다이어리를 쓰기 때문에 PDF가 흐릿하게 나오는 삼성노트와는 좀 다르게 플렉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크게 확대를 해도 굉장히 또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이어리 작성 시 꽤나 편했습니다. 다만 역시 대량의 노트 필기를 할 때는 저는 아직까지 삼성노트를 씁니다. 자,
PDF 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플렉스에서 PDF가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든 PDF 필기 시에는 사실 저는 플렉스를 활용합니다. 아니면 아이패드의 굿노트를 활용하곤 합니다. 한문 자료와 같은 자료들을 읽으면서 해석하거나 아니면 PPT를 띄워서 수업 필기를 할 때는 저는 펜툴에서의 펜과 형광펜을 활용해서 필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논문과 같은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정리하거나 발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렇게 제스처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이미지나 표를 이렇게 발췌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쓸데없이 굉장히 긴 내용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한 부분이라도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혼자 믿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아까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남겼던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이 플렉스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